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12명의 방청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가 2달 된 아기요 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도 보여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은 18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자동차도 몰고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자 성인 남성이 25살이 제일 좋은 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라는 거죠. 이 43살인 본인은 이제 야트막한 고개를 오를 때조차 숨이 가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25살 때까지는 한밤중까지 일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 9시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 라며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이 인생의 정점이고 또 활기도 남아있어서 가장 좋은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55이 되면 자식을 부양하는 가사 책임감에서 노연하기 때문에 좋은 나이라고 했습니다. 또 65살이 좋다라고 이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 인생을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죠. 방청객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은 바로 이 나이 많은 할머님이셨습니다. 그 할머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기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생각해보면 할머님 말씀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사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가끔 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서 가끔은 정말 이 나의 나이에 불만족스러우신 분들 분명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나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이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나이를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람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맘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음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루는 방구름 아침이 있다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음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만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하게 빛나지 새롭게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사랑해요. 어둠만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하게 빛나지 새롭게 자기가 맡은 일들은 우리가 맡은 책임은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만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하게 빛나지 새롭게.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요,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뭐 미국은 사실 이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칫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한국은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봉축 법요식에도 참석들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런 이 휴일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이 예년 같지는 않죠. 올해가 이제 불기 2565년인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속에서 두 번째로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요. 이 조계종의 종정 진제 대종사도 법어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구촌이 지난해부터 코로나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모두 지금 인간 우월적 사고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다라고 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미국으로 날아온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어제 축사를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 부처님 오신 날 되면 5월이 그래서 참 행사가 많잖아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또 감사의 달 이렇게 이 5월을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항상 이 부처님 오신 날도 자리를 하고 있고 또 5월 달부터 6월 달 고 연결 부위쯤에 메모리얼 데이가 항상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는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5월 달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 특별한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5월을 좀 더 뜻깊게 또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이 있을지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정말 이 날씨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그런 날씨들 연일 지금 만끽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 이 날씨가 다시 바뀔까?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요. 조만간 날씨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금 시원한 트레이드윈 날씨를 계속해서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 계획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야외 활동하시거나 뭐 실내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활동 하시는데도 이 날씨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그리고 한인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방미 소식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이든 대통령 회담을 하게 될지 또 정상회담 결과가 어떤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될지 관심 있게 많은 그룹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으로 와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3박 5일 이제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그래서 뭐 백신 얘기도 할 거고 또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또 한반도 공조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하고 이 빠른 소식들, 업데이트된 소식들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좀처럼 연락이 오네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이미 다른 사람 품에 안긴 너인데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난 싫어도 다시 한 번만 내 꿈속에 나타나줘요.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떠난 너인데 Need you baby bye bye bye. 가야만 하니 why 그 모든 말은 lie lie lie. 오늘도 눈물 나는 게 슬퍼서 bye bye bye. 가야만 하니 why 의외로 참아내기가 힘이 들어 돌아와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어쩌면 많이 변했겠지. 어쩔 수가 없겠지. 아직도 나를 용서할 순 없겠지. 내가 미쳤었나봐. 너무 늦었나봐. 다시는 너를 볼 수가 없나봐. 왜 자꾸만 멀어지는 건데. 왜 자꾸만 잊혀지는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헤어졌다는 게 믿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오는 명동을 걸었죠.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런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저기 먼 곳에서 그대 다시 올 것만 같아. Need you baby bye bye bye. 가야만 하니 why 그 모든 말은 lie lie lie. 오늘도 눈물 나는 게 슬퍼서 bye bye bye. 가야만 하니 why 의외로 참아내기가 힘이 들어 돌아와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하지만 그들 잊어야만 하는 날. I miss you baby bye bye bye. 영원히 그대 bye bye. 야야만 하니 why 그 모든 말은 lie. I miss you baby 널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제발 일어나려 용서해줘요. 미워도 다시 한 번만. 5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심스럽고 바보
언제쯤 내겐 오긴 할까요?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달빛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당신 곁에 잠시 누워 있을게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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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라빠. 이선희의 겨울비였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러분들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직장 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온라인으로 Job Fair가 개최가 됩니다. Workforce Virtual Job Fair가 오늘 개최가 되는데요. 이 참여하는 그 기관과 또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퍼시픽 하와이 퍼시픽 헬스라든가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뭐 시리밀 이런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Job Fair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등록은요. workforcehonolulu.com, workforcehonolulu.com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실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뭐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라고 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기업들, 레스토랑들, 또 단체들, 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이 그러니까 이 직업을 구하시는 분 또는 이 근로자를 구하시는 분 사이에 이게 조금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일할 데가 없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균형이 있는 듯한데 자, 어쨌든 지금 뭐 하와이가 이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이 동분서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할 근로자를 찾기 위해서 발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따라서 이런 균형이 좀 잘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요. 또 안전한 이 작업 환경 또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백신 접종을 좀 이 장려를 하고 있고 좀 서둘러 주시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이야기, 뭐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정말 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여겨졌었던 이 하와이에서도 이 호놀룰루에서도 범죄 행위가 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범죄 행위 증가는 예상됐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참 이 백주대낮에 범죄가 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전 하와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뭐 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가방 날치기라든가 이제 강도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있었습니다만 하와이가
뭐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뭐 쇼핑센터라든가 또는 이 슈퍼 인근이라든가 가게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낮에 이 강도 행각을 벌이거나 또는 폭행이 벌어지거나 하는 일은 참 흔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것마저도 이제 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모 112의 롱스트럭스 주차장 있잖아요. 뭐 한인분들께서는 그쪽에 이제 뭐 고려원부터 시작해서 또 한인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들이 있으셔서 또 UH 인근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잘 아시는데 여기 주차장에서요, 대낮에 한 여성이 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강도에게 강도 행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놀룰루 경찰과 크라임 스탑버스가 여러분들께 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시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오아후 섬 걸쳐서 저녁에 걸쳐서 폭력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어서 이런 뭐 사건 사고 소식들은 대부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와이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기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폭행 사건이라든가 또는 강도 행각, 뭐 이런 어제는 제가 왜 이 가옥에 대한 강도 행각, 빈집털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노상에서 강도 행각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도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이면 하와이에서는 정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뭐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사우트 킹 스트리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고려원 건너편이죠. 이 롱스드럭스 주차장 쪽에서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남성이 차량에 34살의 여성이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부터 걸어와서 $1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34살 이 여성이 돈을 좀 챙겨주려고 이렇게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그 용의자가 칼을 뽑아서 이 여성의 돈과 갖고 있던 처방약 한 봉지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런 강도 행각이 아침 시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사우트 킹 스트리트에 있는 롱스트럭스 주차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의 주민들께서 최근에 이 인근에서 정말 이 불법 행위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입을 모으고 계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에서조차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주민들도 뭐 강도 행각도 있고 각종 범죄 또 하와이에서도 이제 총격 사건들이 잇따라 보고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제는 뭐 범죄 증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들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호놀룰루 경찰의 지금 통계를 보면 일주일 사이에 이런 그 강도 행각이 벌써 2번째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아후 섬 전체를 놓고 보면 호놀룰루 경찰이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 기간, 이 한 달 동안 69건의 강도 사건을 보고받았답니다. 그 전달, 그러니까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 중반까지겠죠. 그 전달 같은 기간에는 61건의 강도 사건이 보고가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이제 인터뷰에 출연을 했었던 크라임 스탑버스의 크리스 김 이 경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강도 사건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 범죄자들이, 용의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표적으로서 쉬울까? 이제 면밀히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가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주차장도요, 혼자 걸어가시거나 또는 주차장에 뭐
사실 그런 경우 많죠. 뭐 기다리실 때 창문 내리시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시동 끄시고 바람 잘 부니까 이제 앉아서 기다리시는 경우 차량에서 기다리시는 경우 굉장히 흔한데 요즘은 이게 이제 그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 안에 앉아 계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낯선 사람이 만약에 접근을 하면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그고 계시라. 라는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뭐 알라모나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뭐 이런 쇼핑센터들이라든가 또는 슈퍼마켓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강도 행각들 또는 위협들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많은 분들께서 좀 그 경계를 소홀히 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그고 계실 경우는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창문을 내리고 계시고 누가 봐도 쉬운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이제 이런 범죄 행위들이 뭐 참 세상이 어렵잖아요. 이 살기가 어렵고 또 홈리스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듯한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이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안전수칙들, 이 안전수칙들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호놀룰루 경찰이 요즘 이제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바디캠을 착용을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2건의 이 경찰 총격으로 용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됐었죠. 이 칼라카와이에서 16살의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또 누아누에서 누가 집에 침입을 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다가 이 미엔이라는 그 흑인 그 남성 한 명이 또 경찰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건이 잇따라 발생이 되면서 사실 이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 무력 사용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 또 시위도 있었죠. 반면에 또 경찰을 옹호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16살 이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바디캠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아누에서 비무장 상태였었던 이 2사람 모두 비무장 상태였었습니다. 이 비무장 상태였었던 흑인 미에니에 대한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한 50초 분량 정도 되는 바디캠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편집된 걸 수도 있고 또 일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바디캠 전 영상을 다 공개를 해라. 모든 그 전체 영상을 공개를 해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또 이 미에니 같은 경우는 국적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망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외교 문제로 또 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쪽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호놀룰루 경찰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경찰 입장은 총격이 정당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사건들 같은 경우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이 총격이 정당했었던 것인지 그것을 이제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놀룰루 지금 이 시 검찰총장 이 스티브 얼름 총장 같은 경우 이 검토가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최소한 30일에서 60일 사이에는
이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니까 또 이 인권단체들과 그리고 변호인단은 일제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이라는 것이 결국 경찰이 착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납세자의 돈으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구입한 이 바디캠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공개가 되어야 하고 투명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캠 공개를 미루는 것은 지금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냐라면서 지금 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한데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니까요. 상황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이 부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노래합니다. 일어나.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김광석의 일어나였습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5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49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3건이 카와이, 그리고 1건이 마우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건이 몰로카이에서 나왔고 하와이주 밖에서 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보고를 들으실 때 갑자기 이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보건부가요, 오늘부터 이 가능한 사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일일 사례 보고에 포함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티젠 테스트, 우리가 항원 검사라고 하죠. 이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 PCR 검사로 감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염 사례로 추정은 되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 확인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능한 사례로 추가를 시킨다는 겁니다. 또 이 환자가 증상이 있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에 노출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개인이 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한 사례로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가능한 사례들을 추가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더 잘 보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 주 보건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한 1,600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만 1,600건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된다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만약에 이게 다 추가가 된다면 새로운 사례가 엄청 급증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또 걱정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일일 사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의 3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들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주 보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요, 이 사례들이 급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한 사례들, 새롭게 집어넣는 이 가능한 사례들이 하와이의 지금 티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5월 26일까지요. 윈월드 쪽 계시는 분들은 윈월드 몰로 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 보건국이 윈월드 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아후 같은 경우 이 사례가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 자리 잘 보시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 올라오면서 이 세 자리 숫자를 보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소년 풋볼 토너먼트에서 이 양성 사례들이 집단으로 나왔고, 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도 이 집단 감염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공안전국 트레이닝 중에도 집단 감염 케이스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10몇 명씩 이렇게 감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테스트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월 26일 사이에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윈월드 몰로 여러분들 가시면 테스트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그 자리에서 한 15분 후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쪽으로 가셔서 이 테스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와이 주립대 풋볼 팀이 이제 알로하 스타디움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노아 캠퍼스 내에 있는 이 클레런스 티시칭 애틀레틱 컴플렉스를 홈 구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노후된 곳이기도 하고 또 이 그 작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레노베이션에 대한 렌더링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한 3년은 이 레인보우 워리어스 풋볼팀의 새로운 이 홈구장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이 렌더링 발표가 나서 보니까요. 좌석 수를 뭐 한 3,500석에서 9,000석까지 늘리고요. 그러니까 관람석을 추가로 지금 개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좌석과 함께 이 새로운 프레스 박스도 설치가 되고 또 이 하스피탈리티 이 스윗도 만들고요. 공중 이 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듭니다. 사실 이 알로하 스타디움이 갑작스럽게 이제 폐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UH 풋볼 팀이 갈 곳이 없어서 어느 구장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제 모색을 했었습니다만 결론은 이 캠퍼스 내에 있는 이 풋볼 구장을 다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프로젝트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프로젝트 처음 발표 나올 때는 뭐 한 500만 불, 600만 불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830만 불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클래런스 티시칭 파운데이션에서 이미 15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기금 모금 캠페인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면 일단은 뭐 기금을 상당 부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게임은요. 지금 이 포틀랜드를 상대로 해서 9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021년 이 올해는 지난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홈 경기 5경기가 이제 추가가 돼서 2022년, 2023년 시즌 같은 경우는 홈 경기가 7경기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이제 3시즌, 3년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 동안은 UH 풋볼팀이 여기서 이제 홈 경기를 갖게 될 텐데 지난해에는 뭐 시즌 티켓 구입하신 분이 많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시즌 티켓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추가 정보는 다시 발표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름이 되면 사실 각종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오퍼가 되죠. 그래서 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어느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이 선택을 할까 고민들도 하시고 또 알아보시는 시간 많이 할애를 하시는데 지난해에는 뭐 거의 전무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서머 프로그램 오퍼하는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바로 이 주니어 라이프가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올해도 지금 많은 학생을 받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수년 동안 오아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니어 라이프가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아후에서만도요 수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청소년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요. 12살부터 17살 사이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취소가 됐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되고 만 거죠. 지금 사실 근데요. 오션 스포츠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소년 서핑 대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블링지아디 시장이 데비르게 주지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빠르면 그 승인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주니어 라이프가드 프로그램 역시 이 서핑 대회처럼 결국은 해양 스포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여름에 운영될 때는 평소보다 훨씬 등록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클래스 규모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하게 돼도 등록이 7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지금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이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이제 내년에는 분명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니어 라이프가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놀쇼에서도 하고요. 또 알라모아나 그리고 카일루아, 마카 이렇게 4곳에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도 이제 확대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없다라는 소식에 많은 그 학생들 좌절을 하겠습니다만 내년 여름에는 지금 이 라이프가드 측에서도요. 더 크고 또 더 확실한 그런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 특히 이제 하와이에서조차도 예전에는 이런 인권이 이 보호받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우이 농장에서 일했었던 파인애플 농장 근로자들이었는데요. 이 타이에서 태국 노동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시켰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차별과 학대가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이 근로자들 480만 달러의 보상을 지금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2009년에 마감됐었던 이 소송 연방부서의 도움으로 이렇게 지금 보상을 지금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송이 2011년에 제기가 됐었다 그래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 근로자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이 됐는데 뭐 폭행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던 환경이 뭐 쥐나 벌레가 득실거리는 그런 그 환경이었었다고 하고요.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일부 근로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기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피해 근로자가 이 태국 노동자가 한 54명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들에게 이 돈들이 분배가 될 거다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영턱스 클럽의 정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헤어지자니
올린 것을 하나님께 넘겨버린다면 하나님은 지금 할 거야. 어쩌면 난 너를 쉽게 잊을지 몰라.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요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부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그로 인한 탈선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저출산율, 부부 이혼율, 해외 입양,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녀와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행복의 쉼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빛을 띤 아빠의 표정입니다.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하는 엄마의 기쁜 얼굴입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가슴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서 자녀들이 인생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관용 속에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곳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의 공감과 배려 속에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